네,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사건에 대해서 집중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김규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규현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또 한겨레에서 함께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취재 편의점에서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진관 판사의 선고가 나는 순간 울었다. 어제 우리 김 변호사님은 울었어요. 사이다를 딱 따가지고 와 오늘은 정말 사이다를 마셔야 되는 날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저도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초반부터 사실은 너무 판결 선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되게 네. 좋았고 특히 좋았던 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갈씩이다. 예. 예. 너무 듣기 좋잖아요. 예. 예. 유죄. 먼저 내란 중요유무종사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입니다. 예. 이러고 그냥 쫙 설명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박수 딱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깔끔한 설명이었다는 것이고 법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백대현 재판장 때는 우리가 잘 보지 그러니까. 못했던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올려치기. 거기야말로 백미였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양형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관건으로 봤던 부분이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으로 상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리고 과거의 내란 사건에서도 막 2인자 3인자들이 뭐 그냥 17년 뭐 막 11년 8년 막 심지어 이렇게 허화평, 나왔거든요. 허문도. 예, 3년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의 사례, 법조에 있는 과거의 사례에서 보통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든데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네. 관건이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멋지게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러니까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다르다. 훨씬 더 국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예. 과거 대법원 판례는 참고할 수 없고 네. 엄벌해야 된다. 이 논리로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역시 진짜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뭐부터 이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진관 판사 자체, 그러니까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진보 단체에 가입한 경력이 있나 없나 네. 뭐 그런 걸로 비판하려고.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서 막 고향이 어디냐 막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뭐 고향이 네. 어디냐, 그러니까 뭐 고향이 좌파 단체 가입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 근데 고향 어디냐 이렇게 댓글에 마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산고 서울법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박정은 대령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박정훈 네. 대령도 그때 그 고향이 고향이 어디야? 어디냐 막 했는데 포항이요. 포항이요. 경북 사람이야. 네.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아시겠지만 마창진이 마산 항쟁.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곳곳이 진짜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는 동학혁명 이후부터 항쟁과 항거와 저항에 이게 DNA가 있다니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대구도 과거에 그럼요, 이제 28. 학생의거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죠. 예, 예. 예. 하여튼 재판부 설명 자료를 뭐 하나씩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다라고 딱 그 직격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서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규정을 했어요. 내란죄 재판이니까 당연히 내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네. 예, 명백하게 법원이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얘기도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친위 쿠데타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재산권 피해가 상당히 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내란이 결국엔 독재로 이어지고 국가 전체의 존망에 달려 있다. 이걸 굉장히 높이 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사실 친위 쿠데타는 뭐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어디든 동남아든 남미든 어디든 중동이든 간에 독재로 다 연결이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거는 대개가 내전이죠. 보면 반대 맞습니다. 세력이 이제 막 무장 투쟁을 하기 그래요, 시작하고, 맞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까딱 잘못했으면 그렇게 될 뻔했다. 예, 지금 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지금 예. 남한마저 또 그러면 또 분단이 되고 지리산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뻔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런 네. 걸 획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 다행히 음흠. 국민들의 저항으로 그것이 끝났습니다마는 네. 그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음흠.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네. 의견을 밝혔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 저항권 주장하는 사람, 그다음에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뭐 계몽적 경험, 잠정적 경험, 경고성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등등 아주 그냥 그 지금 어쨌든 반대에 있는 그런 뭐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네.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 다 적시를 하면서 이게 어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지를 다 직격을 한 판결문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좀처럼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판사들은 일종의 이제 중립병이라고 할까요? 중립병, 객관병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런 게 너무 집착을 해서 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쟁처럼 보이는 일에 끼어들거나 언급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내란이고 국가와 국민들을 크게 분열시킨 상처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면으로 이것을 언급을 하고 예, 사실 지금 저항권 얘기하는 것도 네. 저항권이라는 것은 원래 어떠한 유효한 권리 구제 수단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 예, 진짜 뭐 내가 호소할 경찰 뭐 국가기관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내가 총을 들 권리 예, 그게 저항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추종하고 내란을 심지어 일으켰던 정당이 국회의석 거의 100석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저항권입니까? 예, 이런 것들이 택도 없는 주장인데 이게 다 윤석열, 한덕수 이런 너희 내란범들 때문에 네.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여기가 지금 활개를 치게 만들었어. 이걸로 네. 인한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 이걸 직격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국민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내란은 그 성공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 이 대목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이 대목이 비슷한 대목이 나와서 굉장히 막 많은 분들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광화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울었는데 이진관 판사도 그 대목을 다 지목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12.3 계엄이 나고 나서 저도 이제 국회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만 네, 네. 그때 이제 아는 국회의원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의원님 국회로 가지 마십시오. 처음엔 그랬어요. 잡히니까. 네, 가면 잡힙니다. 네. 의원님들이 다 잡히면은 예.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독재로 간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한 불과 몇 분 뒤에 유튜브를 보고 나니까 국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미 와가지고 그걸 다 맞아요. 막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만약에 그런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지 않고 국회가 네. 그냥 한산한 상황이었다면 진짜로 그쵸.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고 해제 의결이 안 됐겠죠. 예. 국민들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였는데 국회로 국민 여러분 모여주십시오. 네. 이제 5.18 때 선무 방송했던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방송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사실은 제일 먼저 잡혀가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영연백에 들어가실 분인데 그래도 그 방송을 해서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고 또 달려왔던 거 아닌가 싶어요. 나 그날 현장에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모여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모이고 그 국민들의 에너지와 힘 이제 국회 안에 있었던 분들은 그건 생각을 못했대요. 박선원 의원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다. 3분 안에 그때 뭐였죠? 특임대인가? 707 특임대. 네. 707 특임대가 저 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국회에 모였던 국민들의 용기 그게 없었더라면은 해제 의결도 되게 어려웠을 그렇습니다. 거고 예. 다른 시민들의 응원도 정말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엄중하게 봤어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특검이 15년 구형했는데 이진관 판사가 올려쳐서 23년 구형을 선고를 예. 하고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예. 이거 생각하셨어요? 법정 구속? 솔직히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을 했는데요. 네. 양형은 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양형? 예. 얼마 예상하셨어요? 12년? 12년. 네. 그건 저도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이 법조인들이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많이 당했구나. 수원 그 판사 3인방. 영장 판사분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기현 재판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뭔가 예.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영향을 확실히 받아왔구나 우리가 음. 그렇게 싶어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고 이게 정상인 거죠. 20년, 30년 무기징역 사형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예전엔 영모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있던 시절에는 영모죠. 영모죄 시절에는 예. 한덕수랑 예. 편지만 주고받은 사람도 끌려가가지고 막 그쵸. 사형을 당하고 그랬어요. 예. 상족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죄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와 근데 그거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정말 뭐 2시간짜리 계엄이다. 한밤중에 그냥 해프닝이었다. 뭐 경고성 계엄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영장이 막 그냥 다 기각돼요. 그렇죠. 판사들이. 계몽령 예. 이러면서. 그러고 심지어는 구속이 취소돼서 그러니까. 풀려나고요. 예. 수괴가. 예.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 뭐 그냥 국민들은 뭐 그냥 공무집행방해 같은 거 아니야? 예. 절도죄 같이 그냥 일반 범죄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예. 예. 그거에 아마 특검과 검사들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음. 15년을 구형하게 된 것은 예. 물론 과거에 뭐 노태우나 뭐 이런 하나회 판결도 예. 참고를 했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 네. 정말 내란을 그냥 해프닝적으로 몰아가는 거에도 영향을 받았었을 것이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판사가 대단한 거는 이 분위기 가스라이팅 됐던 거를 야 그거 아니야 이거 그렇습니다. 내란죄야 정신 차려 예. 라고 하면서 다시 정상화 시켜주는 그렇습니다. 판결을 하신 거죠. 예. 여기 대단합니다. 보면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제 위상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 국제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징하게 그렇습니다. 명토 박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2시간짜리다 피해자가 없다 다친 사람 없다고 네. 아니 다친 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이야.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다 5천만 국민이야. 국민이야. 이렇게 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판결문을 교과서에 실어라. 예, 그렇죠. 이런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실어서 이거는 국민교육헌장처럼 대대로 이게 외우고 외워. 보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판사들이 특히나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윤 어게인의 논리하고 좀 닮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부분, 너무 과도한 판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되냐? 논란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은데 네. 조선일보는 뿌리가 친일 신문이었지 않습니까? 친일, 과거에 예, 친일 네. 군사 독재 뿌리다. 한덕수를 이완용으로 바꿔놓으면 똑같지 않나요? 이완용으로. 이완용도 나라를 정말 팔아먹고 싶어 조선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겠느냐 일제 총칼에 어쩔 수 없이 국권을 팔아넘긴 것 아니겠는가 이걸 어떻게 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근데 네. 진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행패, 힘 있는 자의 범죄에 그냥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목적으로 네, 네. 편승해서 도와주고 지원하고 묵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냥 권세를 누리고 네. 이렇게 다 해놓고선 나중에는 나쁜 거는 걔가 나쁜 거지 나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로 비겁한 행태입니다. 그럴 거면 권력자가 왜 되고 그 자리에 왜 올라갑니까? 때려쳐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관 판사의 그 재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보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제 단전단수 관련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진관 판사는 아주 엄중하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상대로 이렇게 단전 단수를 통해서 그 행위 자체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그 통제, 그죠? 검열 이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재판문 네. 판결문에 썼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예, 헌법에서도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헌법의 기본권 중에 언론 자유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은 거의 생명권, 신체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열이라는 게 이제 언론이 어떤 보도나 발언이 공표되기 전에 사전에 스크린하는 걸 말하는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하지 말아라. 절대적 금지 사항이다. 법으로도 안 된다. 이건데 근데 너희들은 언론사를 단전 단수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한덕수는. 예. 그거는 검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죠. 그렇죠. 예. 아예 그 통으로 그러니까 전원 코드 뽑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내란에 반대하거나 반대할 개연성이 있는 매체들을 집중 관리를 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냥 코드를 뽑아버려. 네. 완전히. 게다가 한덕수는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한 50년 이상 공무원한 공무원이고요. 엘리트예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네네. 헌법의 언론 자유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예,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부의 2인자가 네. 그런 걸 알게 되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말리고 무슨 수단을 강구했었어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해야 될 네.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지도부라면. 예. 근데 그걸 막아냈어야 되는데 한덕수는 오히려 거기에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예, 편승했다. 예. 라는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말씀 주신 대로 12.3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쳐들어왔으면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만약에 피난을 못 가고 서울이 점령당했다. 예. 예, 한덕수 뭐 할까요? 예, 북한 총리 될지도 몰라요. 예, 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에게 이로운 이적 행위를 하고도 남은 직한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그렇습니다. 예,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래놓고 라는 나중에 게, 뭐 또 발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처럼 뭔가 좀 거긴 삐뚤어진 소신이지만 네. 자기의 어떤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네.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 그냥 누가 오더라도 거기에 충성하고 예. 그냥 그 부귀 영화를 무기하고, 위해서, 예, 예. 편승하는 한덕수 같은 사람이 기회주의자. 우리 사회 공동체나 이런 사회적으로는 더 나빠요. 그렇죠. 예, 예. 진짜 이완용 같은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그쵸 친일 그다음에 이제 군사 쿠데타 이런 걸로 끊임없이 이제 질곡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DNA로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거나 다치면서 싸우고 버텨온 그 역사가 어디 안 갔던 것 같다. 예. 예, 이런 류의 사람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딱 판결문을 써주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딱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나쁜 놈의 수괴를 단죄한 적이야 우리 역사에서 많이 있어요. 민중들이 네네. 일어나서 뭐 예. 일제를 쫓아내고 북한 몰아내고 뭐 독재를 몰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빌붙어서 기생하던 사람들에 대한 맞아요. 단죄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거의 첫 번째 사례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반민특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반민특위 같은 거죠. 반민특위 제대로 단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친일파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사실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독재 정권에서 부역을 했던 군인, 뭐 행정가 이런 사람들 중에 단죄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의 멤버들 정도밖에 없죠. 맞죠. 예.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살려준 사람이 반드시 뒤통수를 쳐서 문제적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런 사람들을 뿌리채 다 뽑아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지 못하게 친일과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맞습니다. 예, 주류 집단하면서 이렇게 왜곡됐던 건데 이런 거 아니야. 더 이상 안 돼. 그 어제 재판부 설명 자료를 받아보면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은 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전형적인 겁니다. 그거야 한덕수스러운 것이죠. 아, 예. 예. 권력자가 바뀌면 네. 권력의 향방이 바뀌고 일제가 물러가고 미국이 오고 독재자가 그러면서 바뀌고 다시 또 민주화가 미국 모자 되면은 쓰고, 예. 그럼 또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과 양심을 버리고 그냥 오로지 권력에만 추종하는 빌붙는 예. 그런 사람들. 스타일이고 그 사과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용서하냐라고 말한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 재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방청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앞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그 이진관 판사의 그 어제의 판결이 지규현 판사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김용현, 이상민, 그죠? 그다음에 예. 박성재, 그리고 최상목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줄줄이 법정 구속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네. 유죄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아. 이미 백대현 재판부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훌륭하게 판결을 했고, 예. 그리고 이진관 재판장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뭐 무죄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규현도 무죄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남은 것은 양형인데요. 예. 양형에 대해서 기존의 그 판사나 검사들이 굉장히 일반 범죄처럼 생각하면서 나이브하게 생각해왔던 이 느슨함 네. 여기에 지금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긴장감. 판결입니다. 네. 예, 이진관 판사가. 예, 예. 그리고 일종의 저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봐왔던 느슨했던 판사들에 대한 경고라고도 저는 봐요. 일반 판사들 네, 네. 중에도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이상하게 판결하면은 국민들이 법원을 지켜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우리들도 너희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 구성원들이 네. 지규현을 지켜주지 않을 거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규현 판사가 그럼 선고를 어떻게 할까요? 최소 무기징역은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 무기징역. 예. 예. 그런 그 때문에. 아이고 우리 피고인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예. 자 사형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스타일은 아유, 안 바뀔 것 같아. 이제 예. 뭐 아유 재판이 끝나고 어딘가에서 좀 뵈면 또 인사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 그러지 못할 것 같네요. 하면서. 예, 그러면서 예,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렇게. 예, 어차피 법정형 자체가 법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리고 뭐 한덕수에서도 보듯이 네. 뭐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어요. 이를테면 아까 이제 제가 조선일보 말씀을 드렸는데 항소심 가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요? 뭐 이진관 재판장만큼 역사 의식이나 뭐 이런 소신이 없는 네. 판사들을 만난다고 하면은 네. 뭐 다소 감형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이 쏘아 올린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1심의 다른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다 역사 의식에 충실한 판결들이 1심에서 많이 나와준다면 네. 2심도 그것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항소심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예,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뽑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2개밖에 없어서 네. 예, 우리가 어떻게 깎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네. 이거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재판이 아마 그 2심에서 병합이 될 것이라서 백대현 재판부의 그 5년 판결 네. 이게 딴 재판이랑 섞여 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대현 그 부장의 결정도 5년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항소심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뭐 이런 거랑 섞여 버리면 네.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합쳐지면 그냥 무기징역이니까. 합쳐지면 다 예. 무기징역이니까 의미 없다. 그렇죠. 예. 근데 한덕수는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재판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평생 법카와 50년 공직 생활을 법카와 관용차로 사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드신 식사가 돈가스, 헬스 이런 예. 거거든요. 많이 보셨죠? 그럼 그렇죠. 고위공직자 피고인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들 감옥 생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도 특히 또 오늘 또 날이 춥네. 예, 맞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엄청 추워요. 대부분 적응을 잘 못해요. 그 공직자 중에 근데 또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캐릭터의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교도관들이 꼽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박지원 의원님. 굉장히 생활을 잘하셨었다고. 감옥 예. 생활을. 예, 예. 그래서 다들 교도관들이 저 사람은 나가서도 반드시 제기할 거다. 대단하다. 이렇게 감옥에서 생각했다더라고요. 생활하는 거고요. 예. 근데 대부분은 정말 힘들어한대요. 어.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임성근. 힘들어한데요, 임성근. 그렇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권성동 권성동 같은 경우에도 힘들어한대요? 뭐 썩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저 예. 변호인 접견실 같은 데서 예. 우연히 마주치거든요. 권성동 의원을 네, 저랑. 인사 좀 하시지. 예. 저는 뭐 이렇게 웃어드리죠. 이렇게 웃어드리는데 예. 이렇게 막 자꾸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감옥 안에서 이 사람들 이제 다 만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예, 다 같이 뭐 진짜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이완용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이완용 같은 사람들 중 대부분 막 그냥 말년에 그쵸. 편하게 그냥 예. 호의호식하다 그렇습니다. 갔어요. 전두환. 네, 전두환도 예, 그렇고 예. 이번에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막판에 좀 센 뉴스가 나와서 요건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받을까요? 정치 뉴스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네. 뭐 저로서 지금 당혹. 충격적인 뉴스네요. 네. 글쎄 이게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취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어쨌든 당청 관계 자체가 다 원팀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명, 친청, 친청와대밖에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중요한 건이면은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하고도 조율이 되고 나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글쎄 청와대하고는 조율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하고는 일정 정도 컨센서스가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런 발표를 하면 이건 엄청난 결례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마 할 텐데 그럴 수 있죠. 여하튼 뭔가 양당 간의 컨센서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